자, 유럽 여행 16째 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째 날에는 베를린 시내를 이제 워킹 투어를 하면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바쁜 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상에서도 두 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체크포인트 찰리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프리워킹 투어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베를린 시내가 둘러볼 것도 많았고 또 그 근현대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다녔어요. 물론 다리는 조금 아프긴 했지만 우선 브란덴베르크 문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에 봤던 야경과 달리 또 낮에도 아주 뭐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를린 돔 앞에서 프리워킹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베를린 돔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시내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회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처음으로 지어진 것도 맞고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회 건물인데 이 돈을 내면은 여기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펼쳐져 있는 초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다가 프리워킹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된 타워가, 이거는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우뚝 솟은 타워인데요. 이거는 방송 송출용 탑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수도인 베를린 역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눠져서 동베를린은 이제 소련이 지배를 했고 서베를린은 서방 세계가 이제 조금 같이 좀 이렇게 했었죠. 지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쪽 진영들의 좀 전쟁터였죠. 어쨌거나 보통 방송탑이라고 하면은 먼 곳으로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높은 산 위에다 짓고는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탑이 지어질 때쯤 동베를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있던 때. 근데 이제 소련이 이거를 이제 방송용이기도 하지만 약간 선정용으로, 야, 우리의 기술력이 이렇다, 이런 멋있는 건물 있다, 뭐 방송탑 있다, 이런 선정용으로 일부러 평지에다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전시품이나 또 그때의 상황을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가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노이에 바헤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히틀러에게 희생된 많은 그 소수민족들, 뭐 유대인을 비롯해서 뭐 집시 뭐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사실 아주 짧고요. 뭐 입장료도 무료고, 그리고 들어가서 달랑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그 동상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절로 숙연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천장이 실제로도 뚫려 있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실제로 여기에 눈과 비가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밤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굉장히 느낌이 있고 뭐 아무것도 설명이 별로 없지만 이 동상에서 오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10초 컷 뭐 이런 리뷰들이 많은데 실제로도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번 잠깐 들려볼 만은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프리디 대화 동상, 홈볼트 대학, 또 벨베츠라츠 광장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먼 것 같지만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동상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은 로스쿨 건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도서관이었고, 이 앞이 아주 넓은 광장이에요. 근데 할 얘기들이 조금 많습니다. 우선 이 거리 자체가 그 독일 제국, 그러니까 프로이센 공국에서 프로이센 왕국에서 이제 독일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곳의 거의 주요 무대였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 시대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우선 이 사람이 이제 프리디 대왕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프로이센을 이제 비스마르크 그 수상인가요? 그 사람과 함께 프로이센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독일을 다 먹고 유럽에게도 아주 영향을 떨쳤던 그런 훌륭한 대왕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다음 훔볼트라는 대학인데요. 여기가 이제 재밌습니다. 훔볼트라는 형제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 프로이센 시절에. 우선 형님은 윌리엄 훔볼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인문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였어요. 실제로 이 훔볼트라는 사람이 이 대학을 세웠고요.
아주 근대 교육에 앞장섰던 그런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베를린 대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훔볼트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윌리엄 훔볼트의 동생이 알렉산더 훔볼트라는 사람인데, 이 알렉산더 훔볼트는 또 이과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질학자이자 자연학자이자 생물학자이자 이렇게 해서 뭐 아주 그 연구에 집대성을 하고, 또 이 사람이 뭐 다윈에게도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큰형님은 또 괴테에 영향을 주고, 아무튼 형제가 쌍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었고요. 어쨌거나 이 훔볼트 대학은 형이었던 윌리엄 훔볼트가 지었습니다. 이 대학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이 광장이 이름이 뭐더라? 벨벳플라츠 광장입니다. 여기 건물이 이제 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로스쿨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제가 사진을 찍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유리 모양이 유리 통으로 뻥 뚫려 있는 그런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나치 북 버닝 사건이라는 건데요. 히틀러 이제 산하에서 많은 도서들을 태웠다고 해요. 뭐 공산주의 서적을 특히 많이 태우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책을 쌓아두고 이 도서관에 있는 많은 옛날 뭐 귀중한 자료들이나 문학이나 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막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빈 유리로 보이는 통만 해놨습니다. 근데 이날은 날씨가 맑았는데요. 조금 이제 구름 껴있고 이런 날에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구름과 유리의 반사를 통해서 마치 그 책을 태우는 연기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훔볼트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눠졌을 때 이 훔볼트 대학 쪽이 아마 동베를린 쪽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많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프로이센 제국의 그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뭐 많은 대학들을 부시고 뭐 건물들 많이 허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이센 때 지어졌던 훔볼트 대학만큼은 부시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부실만 했는데, 이 훔볼트 대학의 졸업생 중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칼 마르크스가 거의 공산주의 이론을 집대성한 공산주의 쪽에는 거의 아버지 같은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이 훔볼트 대학은 그런 공산주의 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다음은 또 콘서트 홀과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베를린 콘서트 홀입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 홀 왼쪽에는 독일 성당, 오른쪽에는 프랑스 성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성당이고요. 뭐 사이가 딱히 나쁘고 좋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 자기네 사람들끼리 서로 편한 언어로 찾으려고 성당을 각각 지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독일 성당이거든요. 이 독일 성당 바로 왼쪽에, 이 독일 성당 바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이 콘서트 홀이 있고요. 또 콘서트 홀의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프랑스 성당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몰려있더라고요. 그 다음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이제 서로 왕래를 하지 않도록 베를린 장벽이라는 거를 이제 둘렀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장벽을 왕래를 할 수는 없었는데, 4군데 정도는 이제 제한적으로 드나들 수 있었나봐요. 실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뭐 군인들이나 뭐 여러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드나다닐 수 있었겠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총 4개였는데 이거를 ABCD라고 부르지 않고 뭐 알파, 브라보 뭐 이런 식으로 부른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그 ABC의 앞글자를 따서 A는 알파, B는 브라보, C는 찰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찰리가 사람 이름인가? 아니고요.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선 또 38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제한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 뭐 휴전선 가나다라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뭐 휴전선 가위, 휴전선 나비, 뭐 휴전선 뭐 다람쥐 뭐 이런 식으로 애칭으로 불렀던 거로 생각하면 돼요. 어쨌거나 체크포인트 찰리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구분하는 그런 경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재밌는 게 실제로 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정말 경계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는 자본주의의 물결로 막 맥도날드 있고요, KFC 있고 스타벅스 있고 막 그렇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또 좀 거리가 좀 달라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재밌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관광지가 돼갔고요. 여기서 이런 미국인들이 이렇게 옷 입고 서 있죠. 그렇게 해서 3유로인가 5유로인가 정도를 내면은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뭐 비싸죠. 비싼데 또 뭐 이런데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요. 뭐 영상도 같이 찍었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내랑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슬슬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자본주의의 맛, 스타벅스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일단 다루도록 하고, 일단 1부를 여기까지 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뿅!